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반찬은 비혼 반찬이야. 오늘도 준내 결혼하기 싫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짜잔. 그, 야, 오늘 사연도 보면, 야, 진짜 너무하다, 진짜. 진짜 너무하다 싶은데, 근데 반응들을 보면 항상 그렇잖아. 그 반응들이 더 짜증날 때가 있잖아. 오늘 이야기가 딱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공무원 돼서 인생이 망하고 집에서 노비가 된 남자의 이야기인데 글을 깔끔하게 잘 썼더라고. 그래서 이게 요약을 해놓는 걸 보면 1번 대기업 연구실에서 근무를 했고 근데 30대 암에 걸려 수술 후 직장에서 떨어져 정이 떨어진 거야. 스스로 직장에서 정이 떨어졌나?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그지? 근데 구급 공무원 경력직을 뽑길래 원서를 넣는데 덜컥 합격한 거야. 그래서 이제 대기업 연구실에서 일하다가 공무원으로 이제 테크를 전환하려고 한 거지. 직장이 정도 털리고. 근데 아내가 울고불고 뭐 먹고 살 거냐고. 그냥 대기업 다니라고. 나는 그리고 남자는 너무 힘들다. 나는 이제 암에도 걸렸었고 그래서 이직을 해야겠다 해서 공무원 되고 실수령이 280이 된 거야.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와이프가 돈 못 벌어온다고 너 때문에 내가 가장이 된 것 같다면서 아내가 힘들어하면 갈로하고 나보다 1.5배 범. 그러니까 주담대 대출도 갚아야 되고 결국에는 돈을 못 버니까 주말 평일 집에 와서 항상 집안일이 자기 전담이 된 거야. 돈을 아끼려고 항상 집에서 밥 먹다 보니 밥 반찬 국 요리 자기가 다 하고 상도 다 차려줘 삼시세끼. 그 와중에 아내는 주기적으로 나가서 더 돈 더 벌어올 수 없냐고 압박을 넣었는데 또 공무원 겸업이 금지가 돼 있지, 그지? 그래서 이제 지치는 거야. 도망가고 싫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지. 주말에 아내는 그냥 누워서 하루 종일 쉬고 있고 자기는 항상 노비처럼 일주일 먹을 반찬거리랑 국 만들고 밥 만들어서 이 밥 차려주고 그렇게 시간이 다 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거야. 매일매일이 정말 지겹고 아내랑 이제 말을 섞는 것도 싫고 공무원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걸까 아니면 아내를 잘못 만난 걸까. 근데 아내가 지독히 아끼고 전략해서 그나마 대출 갚으면서 살아는 진데 문제는 이제 내가 그만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여기 또 이게 글이 하나 올라왔나 봐,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직 전에는 주거지는 지방에 있었고 아내는 결혼 후 서울에서 지방에서 같이 내려서 살았다고 해. 그래서 기존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용돈벌이식으로 지방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었고 와이프는 그 다음에 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서울로 이사 오게 된 거야. 아파트를 분양받고 대출금이 생기고 아내가 많이 힘들어함. 난 전세 주고 경기도 인근으로 형편 맞춰서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지만 교육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고. 난 일단 맨 처음에 이게 좀 보고 좀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면 아내가 1.5배를 번다면 아내가 430을 버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직 전에는 지방에서 같이 내려와가지고 파트타임을 일했던 여자가 남편이 서울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430을 다시 번다는 거 아니야? 뭘로 이렇게 버는 거지? 이런 게 되나, 이게? 그래서, 나 이게 좀 보다가 좀 약간 좀 이렇게 갸웃갸웃거리는 부분들이 약간 이런 포인트가 좀 있었거든. 근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제 남자가 좀 이제 힘든 상황이잖아. 암 걸리고 암 치료는 끝났는데 직장 생활이 힘들고 그래서 뭐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쪽으로 해서 다니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제 계속 쪼는 거지. 계속 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든 거야 남자 입장에서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근데 여기 덧글이 되게 가관인 게 자기는 아내 입장도 이해가 돼. 야근하면서 집안일을 어떻게 해? 형이 많이 해야지. 갈로 열고. 어쨌거나 완쾌됐다는 기준에서 두 번째는 와이프가 다시 암 걸리게 해서 죽이려는 것 같다라는 게 있고 아내가 대출금 때문에 야근까지 한다는데 솔직히 부부끼리 합의하지 않고 이직한 글쓴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미안함과 죄책감이 공존해서 매우 힘이 든다. 그리고 공무원이면 널널하니까 집안일 그까이 거 좀 하면 안 되냐. 이러다가 재발하겠다.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진짜 나쁘다. 이혼해라. 애는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키우고 뭐 이런 반응이었어. 근데 그 와중에 뭐 이제 일을 하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 대출인데 이직한 건 솔직히 아내 믿고 한 거 아니냐.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할 테니 더 벌어오라 하는 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떠니? 이 뭔 말이야 이건? 집안일을 자기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뭐 이제 부업해서 돈 좀 더 벌어와라 이렇게 쪼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였지, 그지? 근데 지금 잠이 와가지고 지금 오락가락하네. 그래서 뭐 그 뒤로도 남자한테 뭐라고 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 주말에 반찬 좀 만든다고 노비 어쩌고 진짜 멘탈이 너무 나약하다. 집안일 하면서 프라이드는 못 느끼는 거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덧글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 남자들은 안 걸리고 퇴사하고 전업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맞벌이 하며 살림 요리 다 하는데 돈 적게 만다고 저렇게 무시당하냐. 빨리 이혼해라. 우리나라 여자들은 암도 안 걸리는데 퇴사하고 전업하는 애들도 많은데 얘들은 전부 다 죽을 것들이다. 이렇게 덧글이 달렸거든. 그래서 뭐 이걸 본 DC 반응도 그래. 야. 애가 없으면 같이 살 이유가 1도 없는 것 같다. 병신같이 결혼을 왜 하냐. 이런 거. 추천수 진짜 미쳤네.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역대급 개 역겹다라는 이야기부터. 남녀 바꿨으면 뭐 이제 또 이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그지. 그래서 성별 바꾸면 흔한 거 아님. 걸즈 캔도 애니띵 어디 갔냐 뭐 다 이런 거지. 그리고 혼자 280이면 할 거 다 하면서 도박이나 무리한 가차라도 하지 않는 한 돈이 남아도는데 되게 불쌍하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라고 했으면 어땠을지 눈에 훤하다 이런 거. 그러다가 글을 읽다가 암 걸린 거 까먹어서 댓글이 왜 이상하지 이러고 있었음. 한국 자녀랑 결혼하는 것은 직장 상사와 결혼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거. 네 선한 악강보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들이 있었는데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의 대부분의 젠더 갈등은 남자 여자를 바꿔서 대입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도 이걸 바꿔서 대입을 하잖아. 내 와이프가 여러분 생각해봐. 내 와이프가 30대 암에 걸렸어.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암 이제 치료 가능한 과정에서 직장이 너무 정이 털려가지고 그래서 공무원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딱 붙었단 말이야. 암 치료 다 끝나고 붙었어. 그래서 공무원이 됐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거 아니야. 야, 미쳤어 너? 자기야, 미쳤어? 돈 더 벌어야지. 이러면서 야, 시간 놀러라니까 나가서 뭐 배민 이런 거라도 조금 더 해봐. 약간 이렇게 쪼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서 야, 내가 돈 버니까 자기가 그 밥이랑 공무원 하니까 놀러라니까 밥이랑 이런 건 다 자기가 다 하고 알았지? 약간 이런 상황이잖아. 와 진짜 나쁘다 그치? 진짜 나쁜 놈인데 이거 진짜 성별 바뀌면 와 이게 씨 사람인가? 근데 이게 참 이게 근데 나는 좀 남 얘기 같지는 않은 게 제가 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그 남자가 여자보다 돈을 좀 못 벌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옛날에도 말했잖아. 힘을 못 써요, 진짜. 발언권 이런 거 말도 못하고 그냥 힘을 못 쓴다니까, 진짜.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이게 여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업주부 올려치기에서 시작이 된 건데 전업주부도 힘들다. 일 도와줘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맞벌이한 여자들도 똑같이 화가 난 거야. 왜? 야, 나는 돈까지 벌어오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남편이 암 걸린 건 까먹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와서는 몇 년 동안 그 생활 하다 보니까 남자가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얘기를 할까 싶기도 하고. 그럼 되게 불쌍하지, 진짜. 그지? 되게 불쌍하지.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이제 또 왜 굳이 또 서울로 무리하게 그 대출을 내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대출 받은 시기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뭐 이제 물린 사람은 또 이제 요 몇 년 사로 또 엄청 물렸잖아. 그러면 또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는 건데 그냥 보니까 되게 불쌍하더라. 되게 불쌍하다 진짜.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저런 이야기 레파토리가 근데 진짜 저는 좀 많이 봤거든요. 남자가 좀 돈을 조금 못 벌어. 그러니까 전 공무원이니까 겸업금지라도 된 거지. 막 중소기업 다니는데 돈 많이 못 벌잖아. 그러면 진짜 밤에 또 이제 뭐 배달 뛰라 막 이렇게 합니다. 진짜 더 벌어라고 막 으름장 넣고 그런 게 되게 흔한 레파토리가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그게 뭐 이제 옛날 같으면 테레비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거였는데 문제는 이제 테레비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레파토리가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 그냥 나는 그냥 뭐 이렇게 모자람 없이 그냥 복돌이랑 같이 이제 복돌이 밥이나 주고 똥이나 치우고 사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게 굳이 뭐 테레비 블라인드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만 보더라도 내 친구들 보더라도 되게 불쌍하게 사는 애들이 되게 많아 진짜 되게 많거든. 그래서 결혼할 거면 그냥 국제 결혼하십시오. 결혼할 거면 그냥 국제 결혼하십시오. 알았죠? 내가 보기에도 그게 조금 더 좋은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든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래시